한국 축구의 미래가 암울해 보입니다. 홍명보와 축협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홍명보 감독이 첫 A매치 소집 명단을 발표했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부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수들의 반응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상 최초로 감독이 선수들 없이 홀로 A매치를 치루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중심에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과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축구협회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홍명보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축구협회의 책임을 져버린 행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선수 시절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감독으로서의 역량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보여준 그의 지도력은 많은 의문을 낳았는데요. 당시 그는 홍명보의 아이들이라 불리는 특정 선수들에게 편애를 보였고 이는 팀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았죠.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홍명보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가 자신의 선임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려는 인상을 줍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대표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죠.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다음 첫 A매치 팔레스타인전에서 홍명보는 유소년 선수들로만 팀을 꾸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축구계는 전례 없는 보이콧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축구협회를 향한 저항의 의미로 팬들은 국가대표팀 경기 노쇼를 선언했고 10수년 만에 난생 처음으로 A매치 티켓이 매진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표팀의 핵심 선수인 김민재와 이강인의 부상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번 A매치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김민재는 소속팀 경기 중 허벅지 근육 부상을 당했고 이강인은 손가락 부상으로 테이핑을 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오직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만이 견고히 서 있을 뿐입니다. 사실 손흥민 한 명의 존재만으로도 전성 매진을 시키기에는 충분하다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켓 판매가 저조하다는 것은 이제 손흥민 이름값으로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팬들의 성난 여론이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보이콧의 바람이 이제는 선수들에게도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축구협회와 홍명보에게 지지를 보내는 선수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흔하디 흔한 립서비스인 그래도 감독님을 한번 믿어보자라는 말조차 본 적이 없었죠. 이는 팬들은 물론이고 선수단마저 현 축구협회의 행태와 그들이 앉힌 감독 홍명보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팬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어 심지어 이미 판매된 경기 티켓의 환불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축구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실망을 넘어 완전 개박살이 났다고 표현할 수 있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축구협회는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0월 요르단 원정 경기 후 귀국을 위해 초대형 전세기를 동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495명이 탑승 가능한 A380 기종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전세기가 선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축구협회 임직원, 관계사, 후원사, 언론, 팬 등이 함께 탑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선수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옹호의 목소리와 과도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9월 중으로 감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의 갈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문체부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축구협회 관련 사건이죠.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유인촌 장관이 감사 중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지위가 불안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직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정몽규 회장의 경우 사선 연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국회 출석이 향후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미 사선은 말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번 국회 증언을 통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이나 기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두 사람 모두 사퇴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거스 히딩크 감독 시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히딩크는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실력 위주의 선수 선발을 단행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주장이었던 홍명보마저 과감히 제외시키는 결단력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히딩크의 리더십은 결국 2002년 월드컵에서의 4강 신화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홍명보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일명 금수저 출신입니다. 20세에 국가대표가 되고 월드컵 4회 출전, 아시아 선수 최초 브론즈볼 수상 등 화려한 선수 경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이 오히려 그의 약점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부족하여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홍명보가 보여준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과 가까운 런던 올림픽 멤버들을 중용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6강 탈락 후 일부 선수들과 함께 술잔치를 벌였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는데요. 이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선수들과 팬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등 핵심 선수들의 불만은 단순한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아닌 현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의 표현으로 볼 수 있죠. 팬들 역시 티켓 환불을 요구하는 등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축구협회와 홍명보는 단순히 경기 결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성적을 낸다 해도 축협과 홍명보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게다가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됐던 거스 포엣이 최근 국내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스 포엣은 자신이 반드시 한국 대표팀의 감독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길, 한국이 거절했을 때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만큼 가슴이 뛰었고 진심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국대 감독이 되었다면 저는 와이프랑 100% 서울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 감독이었던 클린스만을 저격한 발언이라 볼 수 있죠. 클린스만은 해외에 놀러 다니기 바빠 국가대표팀 감독직의 의무도 내팽겨쳤고 모든 업무를 화상 통화로 처리해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죠. 거스 포엣은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홍명보 선임을 발표했을 때 굉장히 속상했다고 합니다. 거스 포엣의 인터뷰 내용만 봐도 애초에 축협이 외국인 감독을 데려올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축협은 외국인 감독을 고려 중이라며 있는 대로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더니 정작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빡빡하고 숨막히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축협 입장에서는 외국인 감독 후보들이 이 조건을 거절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러면 그제서야 거절을 이유로 홍명보 감독 선임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울 수 있던 것이었죠. 하지만 거스 포엣 감독은 축협이 제시한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전부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죠. 이에 축협도 당황하여 부랴부랴 홍명보 선임을 끝마친 것인데요. 결국 한국 축구를 위해서였다는 그들의 말은 전부 위선이고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축구계는 그야말로 리셋 버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지 않겠다며 벼르는 중이죠. 히딩크 감독 시절의 4강 신화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실력 위주의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혁신과 개혁의 정신인데요. 선수단은 팬들의 보이콧 행렬에 선수들도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핵심 선수들이 축구협회를 향해 반기를 든다면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죠. 물론 그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인 만큼 그런 행동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팬들의 시위는 멈추지 않을 텐데요. 축구협회는 벼랑 끝에 몰렸고 문체부의 감사 이후 그들의 멸망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간절히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